이러면 1억을 벌어도 가난해지고 사람이 미쳐버려요, 그냥.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들어온 건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최악이죠. 한 달에 장사로 1억씩 벌어도 가난해지는 이유는 왜일까? 안녕하세요. 장사의 구조의 장구입니다. 오늘은 매출은 잘 나오는데 왜 내 통장에 돈은 없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출은 분명히 잘 나오는데 통장에 남은 돈은 왜 이렇지? 매출 5천, 7천, 1억까지도 팔아봤는데 막상 남는 건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이렇게 장사해도 되는 건지, 이런 불안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사장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사장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만 더 잘 되면 괜찮아지겠지. 매출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다 해결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죠. 매출이 오를수록 더 바빠지고 더 지치고 돈은 더 안 남기 시작. 이거 열심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장사도 한번 해보고 여러 매장을 분석하면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매출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구조는 이미 병든 상태. 오늘 영상에서는 왜 매출이 나와도 계속 가난해지는지 그 이유를 구조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해결책이랑 제가 이벤트까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 선물까지 모두 받아가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매출이 높아도 가난해지는 구조 5가지. 자, 첫 번째, 매출이 늘수록 변동비가 같이 늘어난다. 대부분 매출이 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남기 시작하겠지? 그런데 현실은 그렇죠. 매출이 늘어난 만큼 배달 주문도 늘어서 수수료가 같이 늘어나고 손님이 많이 늘어나서 알바 시간을 더 써야 하고 직원도 더 써야 하고 재료도 더 써야 하다 보니까 원가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하루 매출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는데 배달 수수료, 인건비, 재료비가 다 같이 늘어나게 돼버리면 남는 돈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예요. 이건 운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매출이 늘어도 비용이 자동적으로 같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많이 팔면 팔수록 바빠지는데 이상하게 돈은 남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장이 직접 몸으로 갈아 넣어서 만든 매출이다.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사장이 하루 쉬었더니 매출이 바로 떨어져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게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장이 직접 몸으로 만들어낸 매출이라는 뜻이에요. 사장이 직접 서빙도 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일도 도와주고 컴플레인 처리하고 알바 빠진 자리에서 메꾸고 모든 것들을 사장님이 다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구조가 아니고 겨우겨우 나온 매출인 거죠. 이런 매출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사장이 멈추는 순간 매출도 함께 멈춘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다치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최악이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시간이 지나도 돈도 여유도 쌓아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관리 포인트가 너무 많다. 메뉴가 많아질수록 선택지는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재료의 종류가 늘어나고 냉장고가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통기한 관리, 식자재 관리,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죠. 오늘은 이 메뉴가 늦게 되고 내일은 저 메뉴가 틀려버리고 어제는 이 재료를 너무 많이 시켰고 오늘은 저 재료가 남아버려서 로스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조금씩 새는 돈은 사장님도 잘 알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쌓이게 되면은 분명히 통장에서 나타납니다. 이건 사장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로 가게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돈이 안 남는 구조에 익숙해진다. 진짜 가장 무서운 순간은 그 상황에 익숙해질 때예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왜 돈이 안 남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이 바뀌어요. 요즘 장사는 원래 이런 거야. 다들 남는 게 없이 하니까 그런 거지. 옆집 사장님하고도 만났을 때 하는 얘기들도 김 사장도 요즘 안 좋지? 나도 그래. 그러면서 뭐 소주 한 잔씩 하시는 거죠. 그러다 뭐 괜찮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이 순간부터 장사는 계획이 아니라 버티는 생활이 돼요. 이번 달 넘기고 다음 달 걱정하고 쉬는 날은 생각도 못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장사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지치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일이 돼버려요. 다섯 번째,
매장에 월간 정산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매달 수익이 있죠. 그에 따른 지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장님들은 지금 내 통장에 남아있는 그 돈만 봐요. 이러면 1억을 벌어도 가난해지고 사람이 미쳐버려요, 그냥.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들어온 건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지출 때문인지, 반드시 필요한 비용인지, 일회성인지, 반복되는 불필요한 지출인지, 이걸 모른 채 돈이 계속 새어나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금 그 통장만 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 매장의 정산, 즉 매월 나의 성적표를 받아볼 생각을 하진 않는 거예요. 아니면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결과 장사는 이렇게 변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장사. 이번 달도 어떻게도 넘기게는 장사. 하지만 장사는 막연하게 버티는 일이 아니라 내 가게의 돈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일입니다. 정산표는 회계를 잘하라는 게 아니라 내 가게의 돈의 구조를 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유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벌어도 불안해지고, 더 바빠도 더 가난해지고, 쉬는 날도 사라지고, 체력이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해요. 장사 못해 먹겠다.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희망이 없는 신호예요. 반대로 돈이 남는 가게들은 다릅니다. 매출이 늘어도 비용 증가는 제한적이고, 사장이 바빠도 매장은 저절로 돌아가요. 관리 포인트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가게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매출이 아니라 구조로 돈을 버는 가게라는 점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남깁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질문에 답 한번 해보세요. 매출이 늘면 이익도 같이 늘고 있는가? 이 매출은 내가 빠져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구조로 3년 뒤에 나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면 그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장사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홈 링크를 통해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월간 정상표 작성 시트를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거창하게 회계나 이런 자료가 아니라 내 가게의 돈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 점검용 자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실행하셔서 내 매장의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장사는 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오늘도 내 장사의 구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